자만추라고 하죠, 흔히.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하면은 그런 쓰레기가 없어. 근데 이렇게 입만추를 하면은 걔네들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 어플은 다 쓰레기만 있다, 길거리에서 번따하는 남자들은 다 쓰레기들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리섭님, 저는 꾸미고 나갔을 때 하루에 번호 3번을 따였어요. 이러면 예쁜 편인가요?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예쁘다는 거는 이거 뭐 숫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강남역에 진짜 한껏 꾸미고 막 풀 세팅하고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나가가지고 이제 슬렁슬렁 걸어다녀. 그리고 표정도 막 도끼 있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되게 순한 여자의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남자들이 번호를 하나도 안 땄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3번을 따였다고 해가지고 꼭 무슨 뭐 절세 미녀다 막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강남역이나 막 이런데 나가면은 번호 따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여자들은 그거 되게 극혐하긴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아. 번호를 따는 남자 입장에서도 강남역은 진짜 난이도가 거의 헬 수준이야. 제일 높아. 그래서 번호를 딸 거면은 남자들은, 이렇게 번호 안 따본 남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 입으려면 유동인구가 많지만 강남역급은 아닌 그런 데를 가야 돼. 약간 그 신도림역 같은 데 있잖아요. 신도림역이나 어디 대학로 같은데 이런 데서 번호를 물어봐야지. 강남은 하도 그 무슨 진짜 픽업 아티스트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아예 남자를 쳐다도 안 봐. 아예 그 벌레 보듯이 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까이다 보면은 눈이 점점 내려가. 그러니까 처음에 다 계획은 그럴싸해. 계획은 남자들이 처음 나갈 때는 나 오늘 진짜 뭐 연예인급 여자 번호 딴다 이러고 나가다가 계속 깔고 그러다 보면은 눈이 점점 내려가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으면 일단 물어봐. 아, 얘가 여자다 하면은 그냥 가서 물어보는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번호를 몇 번 물어봤다, 몇 번 따였다 이런 거 갖다가 여자의 외모를 이렇게 확실하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번호를 따였다면 그래도 여자의 형상은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에 풀 세팅을 하고 마스크도 안 차고 나갔는데 번호를 안 따였다면은 지금 좀 심각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강남역에서 번호 물어본 남자랑 사귈만 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랑 사귀어도 되나요? 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남자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은 병신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번호를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그 남자랑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봤더니 이가 병신인 거야. 완전 쓰레기야. 그러면 강남에서 번호를 물어봤기 때문에 쓰레기인 게 아니라 원래 남자 중에 쓰레기의 비율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에 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소개팅 어플을 얘기할 때도 똑같은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개팅으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가 있는 사이에서 만나거나 어떤 동아리에서 만나거나 이러면은 다 같이 이어져 있는 아름아름으로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평판 관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남자에다가 진짜 막 내 안에 조두순이 막 살아 숨쉬고 있는 남자여도 평판 관리라는 걸 해. 엄청 스윗한 매너남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거나 소개팅 어플을 하거나 하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서로 겹치는 지인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개팅이나 이렇게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 중에 이제 쓰레기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자만추라고 하죠, 흔히. 자연스럽게 만남을 하면은 그런 쓰레기가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입만추를 하면은 쓰레기가 많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만추를 하면은 걔네들은 거리낌이 없지. 이 여자한테 한번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해도 까여도 어디 뭐 소문날 그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 어플은 다 쓰레기만 있다, 길거리에서 번따하는 남자들은 다 쓰레기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는 원래 쓰레기가 많아요. 쓰레기가 대부분인데 그냥 소개팅 어플이나 번호를 따서 번호를 주고 만나게 되면은 그거를 알게 되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질 뿐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서 만나느냐는 저는 딱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영상에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연애 조언은 틀렸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걸러야 되는 말이 뭘까요? 제일 걸러야 되는 말은 남녀 공통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친구 관계나 일적인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맞겠지만 남녀 사이에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오히려 안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입장을 바꾸라는 솔루션이 제일 쓸데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랑 감동받는 포인트도 좀 많이 다르고 빡치는 포인트도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20대 때부터 막 아저씨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딜이 안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막 여성시대 같은 데서 좌표 찍어서 저한테 막 악플다는 여자들 있어요. 아니,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이게 돼지 새끼라 그러고, 막 아저씨, 너 같은 아저씨가 하는 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아 근데 나는 내가 내 입으로 항상 내가 돼지라 그러고 아저씨라 그러잖아. 그쵸? 나한테는 그게 딜이 안 바뀌고 나 돼지 맞아요. 아저씨도 맞고. 근데 여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자기들은 아줌마라는 얘기, 돼지라는 얘기가 가장 극딜이 박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가 가장 상처받을 만한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는 아저씨라고 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20대 여자애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연애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솔루션이 약간 이런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이거를 해줬을 때 나는 기분이 좋으니까 나도 상대한테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겠지 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게 안 풀리는 거여가지고, 저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연애 솔루션 중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말이 가장 쓰잘데기 없는 조언이라고 봅니다. 키 작은 남자는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키가 작은 남자가 연애를 하려면은 나는 키가 작아서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마세요. 일단 당연히 깔창은 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으니까 여자한테 다른 남자들보다 뭔가를 더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자격지심이고 그게 결국에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선님, 남자는 얼굴이 중요하나요? 키가 중요하나요? 저는 남자가 정말 서강준급으로 잘생기지 않는 이상은 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외모 레벨이 10점까지 있으면은 남자가 제가 방금 전에 키 작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도 이런 말 하니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남자가 얼굴이 7점인 남자랑 얼굴이 그냥 5점인데 키가 큰 남자랑 있으면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여자한테 어필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도 연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건 또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병신이기 때문이에요. 키가 커도 병신, 키가 작아도 병신, 다 병신 찐따예요. 그래서 그런 병신 찐따들 사이에서 좀 돋보이는 게 되게 그렇게 딱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자들 기본적으로 다 그냥 기본적인 것 자체도 안 해요. 기본적인 것 자체도.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썸님 강의 듣고 여러 명이랑 썸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왔네요. 감사합니다. 두세 명 썸 탈 때 여자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만나는 횟수가 비슷해야 되는데, 티나지 않게 일정을 조율하려면 어떤 핑계를 대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후약을 잡으세요. 후약을. 하루에 굳이 막 딱 한 약속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여자들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소개팅 많이 해보고 이제 눈치 빠른 남자들은 다 알 텐데, 근데 여성분들이 이 방법을 쓰셨던 분들은 계속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남자들 한 90%는 몰라. 이게 여자가 어떤 소개팅을 이렇게 나온대, 아니면은 이렇게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소개팅 어플로 만났는데 여자랑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여자가 나랑 만나기로 한 날에 뒤에 후약이 있대. 그냥 잠깐밖에 못 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70% 정도가 구랍니다. 거의 막 열의 9 정도까지는 좀 오바고 70% 정도는 구라야. 왜냐면은 이 여자들은 시간이 이제 아깝다 보니까, 이제 정신 같은 남자가 나왔을 때 그날 뒤가 텅 비어있다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빨리 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이게 여자들이 사진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뭐 소개팅 어플, 여자들은 그냥 거의 사진이 거의 그냥 오렌지 주스야. 오렌지 주스가 막 진짜 오렌지 함량이 0. 몇 프로인가 이러잖아. 그래 놓고서 오렌지 주스라고 우기잖아요. 여자들도 인스타그램 하는 여자들 보면은 사진에 지가 없어. 그래서 나오면은 얘는 양심이 있나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런 애들이랑은 빨리 그냥 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약속을 잡을 때 그냥 저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커피 정도밖에 못 마시는데 커피만 마시는 것도 괜찮으시냐 해가지고 약속을 잡는 거지. 그러면 얘를 딱 보고 얘 아니다 하면 커피만 마시고 깔끔하게 헤어지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헤어지면 돼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이제 하도 미친 남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여자들이 그런 스킬을 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왜 70% 이상은 이게 여자들이 이런 구라를 친다고 확신을 하냐면, 그런 후약충 여자들 있잖아요.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은 저 그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래. 나를 만나기 전에는 되게 중요한 약속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갑자기 사라져 있어. 그래서 뭐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나는 여자가 후약충이면은 오히려 되게 좋았어. 호감도 체크를 하기가 너무 수월하거든. 이게 후약이 있다는 여자가 나랑 갑자기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 뭐 맥주 한잔 더 하러 가실래요? 근데 약속 있다고 하셔가지고 괜찮으려면 모르겠네. 그래서 저 괜찮아요. 그냥 취소했어요. 지금 막 자리 옮기기도 뭐 하고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취소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 여자는 100%야
그래가지고 여자랑 이렇게 썸을 여러 명 탈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하고 1일 1약속만 잡는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가지고 그런 건데, 굳이 1일 1약속을 안 잡아도 됩니다. 점심 때는 얘랑 점심 먹고, 저녁 때는 누구랑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뭐 맥주 한잔 하는 건 또 누구랑 약속을 해놓고, 약간 이렇게 해도 돼요. 소개팅에서 상대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나는 마음에 안 갈 경우 어떻게 정리하시는 편인가요? 고백한 것도 아닌데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주제 넘은 것 같아서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소개팅이 끝나잖아요. 내가 집에 오잖아. 일단 연락을 하지 마세요. 연락 드릴게요 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고 나서 뭐 카톡이 올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담백하게. 물론 그분도 되게 예의상 소개해준 주선자와의 그게 있으니까 예의상 잘 들어갔냐고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그거를 끊어야 된단 말이야. 서로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개팅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은 국룰 멘트 있잖아요. 누구나 다 찍어낸 듯한 그 멘트.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시면 돼요. 공룰 멘트는 영상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공룰 멘트는 그냥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우린 서로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있잖아, 이거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뭔가 톡이 오면 모든 카톡을 그냥 다 씹으면 돼요. 리섭님, 연애 강의 수강한 지 200일 만에 존예 여친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이런 거 영상에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주작인 줄 알아가지고 진짜 리섭 주작 열심히 하네 막 이딴 소리 하더라고. 안경가게 사장님한테 코가 높고 오똑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좋아해도 되는 칭찬인가요? 잘생겼다는 말을 또래 애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딱히 뭐 좋아할 필요 없는 칭찬 같습니다, 냉정하게. 야, 그러면은 우리 가게 뭐 사러 온 사람한테 당연히 없는 칭찬도 만들어서 해야죠. 내가 개뚱땡이 되고 나서 백화점 가면 내가 민망한 게 그거라니까. 난 진짜 개 돼지잖아. 근데 와이프랑 백화점을 가면은 나는 와이프가 자꾸 뭐 옷을 입어보래. 근데 나는 돼지새끼인데 무슨 옷을 입어봐. 뭘 입어도 똑같지. 근데 자꾸 입어보라 그러면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 자꾸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뭐가 잘 어울려. 잘 어울리기도 거울만 봐도 내가 지금 얼굴이 빵떡같이 그냥 얼굴만 둥둥 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칭찬은 어디 내가 뭐를 사러 갔어, 그래서 어디 가게 사장님한테 뭐 칭찬을 받았어 이러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냥 이 사람이 영업 잘하는 사람이구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좋게 좋게 넘기시면 됩니다. 리섭님은 자기 주관 없이 사는 걸 싫어하시는 걸로 아는데 패션 등과 같은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주관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옷이라는 거는 또 남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다 떨어진 난닝구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쁘게 봐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을 연구해서 입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입고 싶다고 입어야 이거는 주관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줘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면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다녀도 되죠.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옷을 입고 꾸미고 예쁜 옷을 고르는 이유가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대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하는 거니까 좀 괜찮다고 봅니다.